레드원이라는 카메라가 몇 년 전에 뜬금없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 상태에서 충무로를 포함해서 뭐 방송국에도 좀 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방송은 좀 미미하긴 하지만 어쩌면 충무로는 거의 70~80%가 레드로 촬영되고 있을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죠. 이거는 국내 상황뿐만 아니고 외국의 상황이 더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레드라는 놈이 어떻게 튀어나온, 물론 대부분 다들 뭐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서 아시겠지만 뭐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시장은 기본적으로 100년 넘게 필름이라는 놈이 이렇게 하이엔드급을 다 이렇게 끌고 가죠. 그 영화를 필름이라는 걸 필름이나 영역을 넘을 수 없는 게 굉장히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시면 2004년도에 레드 디지털 시네마 컴퍼니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장이 뭐 선글라스 만드는 사장이었다 그러죠. 근데 그 사장이 뜬금없이 카메라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고 몇 사람들을 모읍니다. 당시 이제 인터넷에 좀 몇몇 유명한 디지털이 이렇게 영상 쪽으로 들어오기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좀 뒤져보면 몇 명 유명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테크니컬 쪽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컨셉을 발표를 하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 실제로 필름의 네거티브가 갖고 있는 해상도는 보통 4K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4K라고 하는 거는 가로세로 이렇게 사각형의 화면에서 위쪽에 점이 한 4개 정도, 4,000개 정도 찍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네거티브가 해상력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의 해상력을 갖는 카메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그러니까 컨셉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싸게 하겠다. 바디를 17,000불에 팔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돈을 먼저 내달라. 그리고 예약을 걸어주겠다. 그리고 제품이 나오면 먼저 주겠다는 약속을 하죠. 근데 그 글을 저도 읽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저 또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레드가 나오기 전에 실제로 러시아에서도 4K 카메라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카메라들, 뭐 2K를 겨냥한 카메라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사기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슬슬 개발 붐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좀 받아봤는데 잘하면 나오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실적으로 그 이후에 2006년 NAB에서 하고 2007년에 NAB에서 시연상 기본 그 데모 영상들이 나오죠. 근데 그 데모 영상들을 본 사람들이 입이 이제 쩍쩍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007년도 8월 달에 이제 레드원이 처음 출시가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누가 레드원을 먼저 갖게 되느냐라는 이게 싸움이 좀 붙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주문을 한 사람들은 앞으로 1년을 기다리세요, 뭐 2년을 기다리세요, 뭐 이런 얘기를 쭉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레드라는 게 실제 출시가 된 다음에도요. 레드라는 거를 가지고 영화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달갑지 못하는 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PD님들하고 이제 이 촬영 감독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감독님과 컨셉 얘기를 하거나 막 이러면서 이제 주로 뭘 찍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 때만 해도 실제로 감독님이나 PD님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설득 자체도 잘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레드원이라는 것 자체 워낙 이제 충무로 같은 경우에는 필름에 대한 맹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름의 100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당시 초반만 해도 레드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되게 좀 바보 취급을 당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물론 이 상황에서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화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커머셜들도 다 레드로 찍히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국가대표가 나오죠. 국가대표가 나오면서 영화판에서 이걸로 찍어도 되나 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던 거는 당시에 국가대표 말고 다른 영화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억이라는 영화도 뭐죠? 그 레드원을 찍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것도 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뭔가 떠야지 뭐가 되나 봅니다. 인식이 확산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영상을 끌고 가시는 분들 워낙 이제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이라는 것 자체는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당시 촬영 감독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반반이었습니다. 촬영 감독들은 기본적으로 반은 세상에 이런 카메라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반응과 또 다른 카메라는 이런 개떡 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 찍느냐 뭐 이런 판단이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7,000대 이상이 레드원은 시리얼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대 이상이 지금 현재 팔려 있고요. 제가 아마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때 조사했을 때 7,000 중반대였거든요. 지금 8,000대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MX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센서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원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레드가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위급에 있는 그 모델들을 만들어내겠다. 더 고화질의 더 좋은 카메라를 더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에픽을 발표했었죠. 근데 그 에픽이 원래는 이제 올해 나와 있었어야 됩니다. 올해 봄쯤에 나와 있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내년 초반에 아마 출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이제 개발은 완료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내년 초쯤이 되면 아마 국내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에픽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물건을 받아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영화 쪽에서는 그렇다 치는데요. 뭐냐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어떤 포맷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제 촬영 감독인데 보통 촬영 감독이 이 포맷을 정할 때 만약 레드원을 가겠다 했을 때인데 현장에서 레드원이 말썽을 부렸을 때 이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촬영 감독이 기본 책임을 좀 일찍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불안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드원을 선택하지 못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촬영했다 그러면 어땠니? 술 먹으면서 얘기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가다 보면 갑자기 데이터가 없어졌어. 갑자기 카메라가 안 돌아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되죠.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들이 되게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실제로 필름으로 찍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를 보면 가장 좋은 카메라가 이제 아리캠이잖아요. 아리사에 나오는 아리캠이잖아요. 걔네들도 가끔 카메라 씁니다. 뭐 필름을 찝어먹기도 하고요. 뭐 카메라가 수직으로 쓰면 모든 동작이 멈출 때도 있습니다. 뭐 되게 여러 가지 그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들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건데 이 새로운 나오는 뭐라도 하나 살짝 이 핀트가 나가면 다들 문제화시키는 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확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들을 레드사들도 그건 미신이다. 그리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그런 것들은 기존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면 최소한 줄여나가겠다. 많은 부분 이제 레드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뜬금없이 이제 일반 유저들한테까지도 그러니까 커머셜에 계시는 뭐 일반 유저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계기가 바로 추노죠. 뜬금없이 드라마가 추노로 드라마가 레드원이라는 카메라를 찍히면서 심지어 뭐 저희 초조카 애들도 초등학생 다니는 애들도 레드원이 카메라라면서요. 뭐 좋은 카메라라면서요. 뭐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갑자기 이제 쫙 모든 영상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드원 막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시점이 살짝 이제 살짝 이제 좀 이렇게 진정기에 좀 접어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게 바로 이따 나온 게 이제 오디막이 갑자기 뜬금없이 활약을 막 하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레드원하고 기본적으로 오디막이라는 놈하고 도대체 어떤 이 차이가 있으며 또 하나는 이제 누가 이길까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쭉 얘기를 좀 진행할 텐데요. 우선 레드원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영상은 이거는 이제 하이엔드급 영상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기 대학생들이 있다고 친다라면, 영화과 학생이 영화를 찍는 단편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예전에는 35mm를 찍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6mm로 다 찍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16mm라는 게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각 과들이 대부분 다 대체한 게 뭐냐면 DB 카메라입니다. PD150들이죠.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카메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걔네들이 쫙 일렬로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하시는거나 아니면 뭐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필름 베이스가 다 모든 베이스가 다 이렇게 PD150이 다 이렇게 베이스가 깔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 영상에서는 당연히 독보적으로 이제 필름이 쓰게 되죠. 근데 그 필름을 꺾겠다라고 디지털 분야에서 꺾겠다라고 나온 게 뭐냐면 HD 카메라죠. 소니에서 나온 F900이라든지 그 위에 나온 F950이라든지 파나소닉에서 나온 베리캠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통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이엔드급 영상이 얘네들이 얘를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계에서도 이제 막 그런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예로 하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반이기 때문에 제작비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며 다 좋다 이러면서 한 1년 정도 계속 이 HD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방송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좀 돈이 있는 뭐 학교 기관이라든지 뭐 공공기관에서 막 카메라를 막 사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들도 나오죠. 그래서 어떤 영화들은 성공을 하기도 하고 어떤 영화들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시장은 딱 정확히 양분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독보적으로 필름이 앞서갑니다. 왜 그랬는지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제 레드원을 만든 제나드라고 하는 그 회사 사장이 상황을 쭉 봤더니 얘 둘이 막 싸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얘는 얘의 대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봤더니 당시에는 DSLR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DSLR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센서의 크기도 실제로 얘 필름이 갖고 있는 센서 이미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네거티브라고 부르고 있는 러 방식으로 한 장 한 장 스틸을 딱 찍게 됩니다. 근데 영상의 기본이 그러잖아요. 스틸을 초당 24프레임을 찍어 제끼면 동영상이 됩니다. 영화의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현재 연사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연사 개념이 보통 뭐 여섯 장, 초당 6장이나 뭐 12장 뭐 이렇게만 찍히잖아요. 근데 그걸 24장까지만 올리면 얘를 대적할 수 있는 놈이 될 거라는 힌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쭉 만들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레드원입니다.